스쿼트는 앉는 깊이에 따라 풀스쿼트, 퍼레럴 스쿼트, 하프 스쿼트 등으로 나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앉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스쿼트는 풀스쿼트입니다. 그렇다고 닥치고 풀스쿼트를 하라는 아닙니다. 스쿼트는 분명 좋은 운동이죠. 근데 생각보다 복잡한 운동이라서 앉는 깊이뿐 아니라 개인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주 목표는 근력과 근육량 증가입니다. 시간 대비 효율적인 근기능 향상을 원해요. 풀스쿼트는 다른 스쿼트 방법과 비교했을 때 근력과 근육량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넓은 가동 범위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근육 조직의 활성화를 더 극대화하기 때문인데요. 우려되는 것은 부상이에요. 풀스쿼트가 무릎이나 허리에 좋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그건 잘못 해석된 결과라고 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은 강한 외부 충격에 직접 맞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특정 동작으로 인해 강한 힘이 실리면서 비접촉성 부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이 힘은 주로 전달력과 압축력입니다. 전달력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 평행으로 가해지는 힘을 말하고 압축력은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전달력과 압축력 같은 스트레스를 견디며 더 단단해지는데 너무 과해지면 부상이 생겨요. 스쿼트를 할 때 앉는 깊이에 따라 무릎에 발생하는 전단력과 압축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풀스쿼트가 무릎에 부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유는 슬개골이라 불리는 무릎뼈와 허벅지뼈가 접촉하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압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무릎을 구부릴 때 두 뼈의 접촉면이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렸을 때는 뼈 사이 접촉 면적이 증가하고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힘줄이 무릎을 감싸주는 효과가 있어서 압축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릎 부상에서는 자유로운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허리인데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골반의 전만 유지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무게를 높일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돼요. 다시 말해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허리뼈의 전단력과 압축력이 높아져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반과 발목, 흉추의 가동성이 안 좋아서 깊게 앉을수록 골반이 말리는 벗윙크가 나타나거나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체간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조건 풀스쿼트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일단 스쿼트를 위해 가동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쿼트는 발목 관절, 고관절, 그리고 척추의 안정성과 가동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운동 초보자 혹은 쪼그려 앉기도 안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풀스쿼트를 시키는 것은 열나무식한 거고 모든 가동성이 잘 나온다 해도 무거운 무게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역도 선수들을 보면 풀스쿼트로 바벨을 들어 올려요. 선수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무조건 해야 돼. 거의 선수 트레이닝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선수가 아니죠. 선수처럼 할 필요도 없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각도로 운동하면 됩니다. 무조건 풀스쿼트만 외치는 것은 잘못된 거고 현재 상태에 따라 스쿼트를 하면 되는데 아픈 곳이 없고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스쿼트를 통해 최대 효율을 내고 싶다면 그때 풀스쿼트를 권장합니다. 자기 전에 발목, 골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스쿼트뿐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관절의 가동성은 중요합니다. 지금 스트레칭 영상들 참고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